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부사장 이영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5월 11일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위쪽이 미국의 증시예요. 다우, S&P 500, 나스닥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리고 아래쪽이 오일 프라이스. 오일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증시에 부담을 줘서 증시가 좀 흔들리는데 둘 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오늘 상승했어요. 그래서 S&P 500 지수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와 주요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했고요. 하지만 중동 긴장으로 유가가 상승하는 불안 요인도 함께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3% 상승했고 S&P 500은 0.3% 올랐고 장중에는 두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반면 다우지수는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란은 미국 협상단에 새로운 종전 제안을 보냈지만 미국 측은 이를 거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후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기술주의 강한 상승세가 전체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5% 상승하며 메모리 반도체 랠리를 이끌었고 엔비디아도 3% 상승하며 AI 반도체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Infrastructure Capital Advisor의 CEO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술 붐이 너무 강해서 유가 상승이나 중동 리스크가 미 경제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고 있다. 시장은 중동 상황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시장이 당분간 횡보할 수 있지만 기술 산업의 강한 성장세가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면요. 지난주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2%, 4% 이상 상승했고 두 지수 모두 6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4년 이후 처음 있는 흐름입니다. 다우지수 역시 주간 기준 0.2% 상승하며 최근 6주 중 5개 주를 상승했습니다. 한 줄 요약을 좀 해보면 중동 긴장으로 유가는 상승했지만 AI 반도체 중심의 기술주 랠리가 미 증시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4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 넌팜 페이롤이 발표가 됐죠. 이게 발표된 뒤에 증시는 상승 마감한 건데요. 4월 신규 고용이 11만 5천 명이 증가해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고용 증가는 일부 산업에 집중됐고 일부 산업은 감소를 보였는데 증가 업종을 보면 요양시설하고 간호 분야를 중심으로 한 헬스케어, 택배와 배송업의 증가로 운송과 물류 쪽, 대형 창고형 매장 중심의 소매업들이 증가했고요. 감소한 곳은 IT와 미디어, 그리고 government, 정부 부문입니다. 실업률은 안정적이지만 파타임 증가로 체감 고용은 악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코스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 월요일 사상 최고치로 출발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코스피에 대해서 좀 안내해드리면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주식 중에 코스피 시장에 속한 기업들로 만들어진 지수입니다. 한국의 주식 대표 점수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한 800개에서 950개가량의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큰 회사들이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한국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로 출발한 뒤에 4.32% 상승한 7,822.24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에 중소형주 중심인 코스닥은 1207.34로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 반도체 관련 주식 강세를 따라 11% 이상 급등한 것입니다. 가스 가격이 상승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 6월물 선물도 2% 이상 상승했고 브렌트유 가격도 배럴당 103달러를 돌파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에 미국의 외식 업계가 이 급등한 유가와 소비 위축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3월 들어서 도미노 피자, 치폴레, 애플비 등 주요 레스토랑 체인들은 매출 둔화를 보고했고 업계 전반적으로 방문 고객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3월 외식업 전체 트래픽은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고 하는군요. 이는 고유가와 경제 불확실성이 소비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됩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중에 43%가 유가가 상승한 이후에 외식하고 배달 지출을 줄였다고 응답했습니다. 모든 외식 브랜드가 동일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화면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친숙한 이 맥도날드는 1분기 동일 매장 매출이 3.7% 증가했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동시에 겨냥한 가격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성과를 유지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쉑쉑은 큰 변화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3월 후반 소폭 둔화에 그쳤습니다. 한편 버거킹은 미국 내 동일 매장 매출이 5.8% 증가하며 경쟁사 대비 강한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유가 상승은 저소득층 소비자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며 이러한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전체 시장은 크게 둔화되지 않았지만 브랜드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외식 소비는 줄었지만 시장은 전체 감소와 강한 브랜드 집중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셜 스키리티에 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언제 소셜 스키리티를 받을 것인가? 이것은 은퇴자가 내리는 가장 중요한 재정 결정 중 하나가 될 텐데요. 최근 일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은 이 결정을 완전히 풀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 계산 방식이 중요한 요소들을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통 62세 조기 수령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총 누적 수령의 기준으로 보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손익분기점 브레이크 이븐 에이지 개념에 기반하는데 즉 늦게 받을 경우 더 많은 월 지급액이 생기지만 누적으로 보면 언제부터 이득이 되는지를 계산하는 방식이 되겠죠. 이 손익분기점은 보통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에 형성이 됩니다. 한편 과거에 사회보장국 SSA는 손익분기 분석을 제공했는데 2008년에 이를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계산이 사람들의 연금 수령 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2021년 연구소에 따르면 손익분기 개념은 사람들이 조기 수령을 선택하게 만드는 강한 영향을 주며 이는 평생 받을 연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 사회보장국 고위관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익분기 분석은 언제 연금을 받을지 결정하는데 잘못된 프레임이다. 자, 소셜 스키리티가 단순 투자 수익이 아니라 롱지비리 인슈런스, 즉 장수보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오래 살수록 더 중요해지는 안전망이라는 의미죠. 언제 받느냐에 따른 차이 화면에 잠시 나와 있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62세 수령이 최소 금액이고 66에서 67세가 정상 은퇴 연령 FRA입니다. Full Retirement Age. 그리고 70세 수령이 최대 금액이 되겠죠. 70세 이전에 받는 것은 사실상 페널티를 받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다시 얘기합니다. 자, 수명, 장수 가능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또한 배우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혼한 경우 특히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선택은 생존 배우자 연금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가 세금복을 같이 했다고 같은 액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자, 심리적 만족도도 필요한데요.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70세까지 기다리지 않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70세까지 기다린 사람들은 더 높은 월 지급액과 시장 변동 걱정이 감소되고 더 낮은 재정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손익분기 계산 하나로 결정하지 말고 수명, 재정, 배우자 심리까지 모두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 주택 얘기 좀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부동산 얘기입니다. 4월에 미국 기존주택 판매가 정체됐습니다. 높은 모기지 금리와 불확실한 경제 환경이 주택 구매 심리를 억누른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4월 기존주택 판매는 계절 조정 연율 기준 402만 채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2% 증가에 그친 수준으로 시장 예상치였던 3% 이상 증가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여기서 계절 조정 연율 기준 402만 채. 4월 달에 굉장히 많이 팔린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게 seasonally adjusted annual rate로 지금 이 속도로 1년이 팔리면 402만 건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숫자입니다. 몰게지 뉴 데일리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가 3월까지는 5% 후반대를 유지했지만 4월 들어 급등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며 금리 상승을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은 주택 구매 비용 부담을 키우며 실수요자들의 구매 심리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월 기준 주택 중간 가격은 41만 7,700달러로 전년 대비 0.9% 상승했습니다. 이는 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 기준 4월 기준 사상 최고 가격입니다. 향후 전망을 좀 보면요. 현재 모기지 금리는 약 6.42%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일부 선행 지표에서는 계약 건수가 소폭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동시에 공급이 다소 줄어드는 조짐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당분간 이어질 경우 주택가격 상승 압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주요 일정입니다. 내일은 언더아머에서 실적을 발표합니다. 스포츠 의료 신발 브랜드 기업이죠. 자, 그리고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Consumer Price Index인데 소비자가 실제로 사는 물건 가격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가 되겠죠.
즉 연준의 금리 정책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 CPI가 화요일 내일 발표됩니다. 수요일에는 시스코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와 서버, 그럼 기업 IT 인프라를 알려주는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요일에는 PPI가 발표됩니다. Producer Price Index,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기업이 상품을 만들 때 드는 도매 가격의 변화를 얘기해 줍니다. 목요일에는 버센트 미디어의 실적이 발표되는데 미디어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기업이고요. 피그마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피그마는 AI 디자인 기능, 기업용 협업 툴 시장 성장, 상장과 실적 뉴스, 테크주로 자주 언급되는 기업입니다. 또한 리테일 세일즈가 발표되는데요. 자동차, 의류, 전자제품 등 소비자 직접 구매 총액이 발표가 됩니다.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